자, 이번 시간에는 글쓴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내 생각 말해보기 차시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글쓴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배우는 글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을 먼저 읽고 나서 이 강의 계속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읽기 책을 놓고 왔다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중간중간에 이걸 멈춰가면서 읽기 내용을 읽고 나서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하고 글을 맨 처음 썼습니다. 선생님은 이 내용 간단히 요약만 해줄 거예요. 자, 젊은이들한테 글을 쓴 처음에 보면 글 쓴 이유가 나오겠죠. 근데 글 쓴 이유가 우리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민족의 상황. 오늘 펜이 없이 손가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글씨가 날아갑니다. 민족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족 상황 굉장히 혼란한 상태죠. 혼란한 상태. 아울러 다른 나라 학생들은 학비도 넉넉해서 배우고 싶은 거 배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학생은 그러지 못합니다. 또 공학같이 기술적인 학문 배우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유혹에 물들기 쉬운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문을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학문하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가운데 첫 부분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첫 번째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신.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학생들이 지금 그 책임과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힘으로 가정이나 사회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 학생들은 남의 흉내 내지 말고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신 바짝 차려라 라는 이야기로 가운데가 시작이 되죠.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정신적인 거, 두 번째는 실질적인 걸 이야기해 주시고 있으세요. 자, 첫 번째 정신적인 것에 맨 처음 뭐냐면은 첫 번째 정신적인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남이 알거나 모르거나 나라와 민족에 대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정신을 길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희생 정신이 되겠죠. 자, 희생 정신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자, 희생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자연적인 겁니다. 하지만 헌신적이고 희생해야만 부모와 형제도 지키고 민족 사회가 유지되면서 나의 몸과 생명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에게도 결국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 희생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궁휼히 여기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궁휼히 여긴다. 여기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궁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준다 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뭘까 한번 봅시다. 자, 학생들에게는 특히 이 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반드시 학생들에게 또는 선생님, 부모, 형제분들을 부모, 형제들을 존중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을 좀 알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부모, 형제나 우더른을 멸시하고 내 민족을 무시하게 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시대에는 잘 배우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 비해서 오히려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좀 더 배웠다고 해서 교만하게 생각하고 또 동족들을 우리 동족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민족들은 굉장히 멍청해라고 저주하고 무관심하게 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할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또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 감싸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 시대의 똑똑한 사람이었던 안창호 선생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걸 생각을 해주기 바래요. 자, 아울러서 셋째, 서로 협동하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희생정신.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는 협동하는 정신, 협동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 정신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이 열강들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제 뜻을 다 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인 면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안창호 선생님은 학문이라는 게 단순히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삶의 보탬이 되고 사회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서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없다면 한 가지 이상의 전문 기술이라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문 지식까지 얻을 수가 없었다면은 하다못해 바느질이든 아니면 기계를 다루는 기술공학이든 하는 그런 기술이라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힘이, 왜냐하면은 자기 가족 그리고 사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 이제 과거 시험은 출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다 하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치스러운 태도, 내 자랑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학문을 배우고 직업을 찾아서 일을 해야만 이 학문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정신적인 면이 있고 실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희생정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협동심,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고요. 실질적인 면에서는 전문 지식, 안 되면 전문 기술이라도 익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전문 기술을 익히려고 하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에게는 대안학생을 가르칠 만한 교사나 지도자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인데요. 학문학이 아까 전에 맨 처음 시작할 때 학문학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교사나 지도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자율적으로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네 글자로 자율학습이겠죠. 자, 근데 자율학습도 그냥 혼자만 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 말고 뭉쳐서, 모둠 자율학습이죠. 이게 뭐예요? 거꾸로 교실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꾸로 교실이랑 똑같습니다. 모둠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덩어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공부를 해라. 이것이 안창호 선생님이 생각한 해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환경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미 좋은 여건을 가진 선진국의 학생들도 스스로 공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진국의 학생들도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오늘날 대한 학생들도 이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정신 실질적인 면,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없는 우리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같이 뭉쳐서 함께 스스로 공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율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뭘 공부해야 될지도 스스로 결정하고 또 어떻게 공부할지 생각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공부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국내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진 교육단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게 오늘날이라고 하면 이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단체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공부하면은 혼자서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일도 많은 사람의 촛불은 끄기 어려운 것처럼 이 여러 사람의 정신이 담긴 촛불이 우리의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끝을 짓고 있어요. 전망, 다른 말로 기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 하고 나면은 여기 있는 물음에 대해서 한번 답하고 다음 시간에 글 내용을 여러분들끼리 한번 정리해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이 안창호 선생님의 가치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세요. 자, 안창호 선생님 추구하는 가치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은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학문 중에 그리고 미안해요. 학문은 실용적인 학문만 배워야 된다. 아닌 학문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랑은 생각이 달라요. 선생님은 오히려 학문, 공부는 실용적이지 않을 때 더 의미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실용적인 것만 따지게 되면은 학문의 깊이가 얕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선생님의 생각과 안창호 선생님의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안창호 선생님이 추구하는 가치 다를 수 있다는 점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